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다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쏟아지는 경제 투표 공약, 자칫하다가는 정치판에 부동산까지 좀 휘말릴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정치판이 난리이죠. 덩달아서 부동산판 또한 난리인데요. 먼저 언론 기사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신축 주택도 하락하고 있다. 지역 무관하게 집값이 하향 안전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집값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 즉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죠. 여기에 대선 후보자들은요, 먼저 이재명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정비사업,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하겠다. 야,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표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한 양도소득세 탓에 다주택자 물량이 안 나온다. 참 그렇죠. 따라서 윤석열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안 나오는 이유, 물론 양도소득세가 무섭기 때문에 팔지 못한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또 생각한다면 투자한 사람들 입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양도소득세 얼마든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는 와중에 팔면 손해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무겁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팔면 왠지 모르게 손해 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작년에 아파트 판 사람들, 재작년에 아파트 판 사람들, 4년 전에 5년 전에 아파트 판 사람들 어때요? 팔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즉 부동산, 즉 아파트를 팔면 손해다. 이렇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무겁기 때문에 다주택자 물량이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풀어주겠다라는 거죠. 이를 통틀어서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섬심성 공약, 이런 공약들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하니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닌가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이런 공약이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부동산은 재테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함을 느끼는 분들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춤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동산 상승폭이 축소되었다는 거죠. 물론 하락한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정부는요, 하락 전환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자들 또한 일제히 실제적으로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떨어진 것도 별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 취득세를 완화하겠다, 다 풀어주겠다. 이런 부동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너무 많이 폭락했어.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 건설회사가 하룻밤 사고 일어나니까 2개, 3개가 부도났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만 가구가 돌파됐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하우스 푸어다. 집은 있는데 거지가 됐네. 또한 집값 하락에 전세금까지 떼였네. 이런 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요. 부동산 하락 때문에 부동산이 난리 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난리 났을 때 그때 취하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키는 이런 대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지금의 부동산 분위기와 지금의 경기 사정과는 전혀 딴판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은 그렇죠. 세금을 완화시키겠다. 앞 다투어 이렇게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부, 대선 후보자들 모두 다 포함해서 대선을 앞두고 너무 속 보인다는 겁니다. 속이 다 보여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는 간단하죠. 2019년도 주거 점유 형태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자가는 자기 집에 본인이 사는 것, 본인 소유인 주택에 본인이 사는 경우가 56.33%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기 집에 있는 경우가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다. 따라서 무주택, 주택이 없으니까 전세나 월세나 보정부 월세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즉 대한민국은요, 집 없는 사람 40%보다 집 있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대략적으로 한 60대 40%라는 거죠. 여기에 집 있는 사람들 분포를 놓고 보더라도 1주택자들은 1133만 명, 2주택 보유자들은 156만 명,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41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즉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의 숫자를 놓고 본다면 대략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권에서는요, 이러한 다주택자 200만 명을 상대로 경제투표를 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투표라는 건요, 유권자가, 즉 국민들이 다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 판단만을 한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 인물 중심이나 공약 중심, 정당,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 이익을 함께할 그를 대통령 후보를 뽑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투표라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 후보자들은요, 다주택자들 200만 명의 표를 조세 감면 공약으로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앞다투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내지 인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재개발도 해주겠다, 재건축도 해주겠다.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하니 실무자들 입장에서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풀어준다. 풀어주면 가격 올라가는데 요것을 조금이나 막기 위해서 경제부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 공약을 풀어준다, 완화시켜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 당선이 된 후에 갑자기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겠다. 선거 공약은 공약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리면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제 한 말도 오늘 아침에 바꾸는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말을 안 바꾸겠냐는 거죠. 결국 표만 된다면 원칙과 철학과 신념도 없고요. 부동산 정책 또한 냉탕과 온탕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하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지금까지 깨진 이유가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깨진 거 아닐까요? 문득 요즘 들어서는 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정치에 부동산이 놀아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죠. 무조건 오르고 무조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 시장에 수시로 나 또한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의 시장은 또다시 급변하게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